야, 생리전이야? 라는 말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생리통이 어느 정도냐? 심한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그 통증이 몇 시간씩, 심하면 며칠씩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그걸 참으면서 학교 가고, 회사를 가고, 육아를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자친구나 아내, 혹은 동생이나 누나가 너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센스 있는데? 하면서 감동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든 여성이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는 여성건강, 월경건강 코치 리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선뜻 물어보기 다소 어려워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여성의 월경주기 혹은 생리주기인데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천사였는데 오늘은 대체 왜 이러실까?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화가 나셨지? 이런 생각 가끔 하셨을 것 같은데 가끔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도 있어요.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삶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든 아내든 자기 어떻게 알았어? 감동인데? 이런 말을 들으실 겁니다. 자, 여성의 몸은 한 달에 4계절을 경험을 해요. 우리가 1년에 걸쳐서 느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 여자들은 28일, 29일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여성의 4계절 중 겨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생리가 시작되는 첫날, 이날이 바로 겨울의 시작이에요. 대략 1일차에서 7일차까지 일주일 정도 지속이 돼요. 겨울을 상상해보세요. 추운 날씨에 이불 밖은 위험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또는 위스키 한 잔이나 핫초코 한 잔 들고 넷플릭스 보면서 집에만 있고 싶은 느낌, 바로 그거예요. 이 시기에 여성의 몸에서는 자궁 안쪽에 있는 벽이 탈락하는 과정이 진행이 돼요. 쉽게 비유하자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지 뜯고 바닥재 걷어내고 먼지 날리고 시끄럽고 어수선하죠. 지금 몸속에서 그 공사가 한창이에요. 근데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보통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통증입니다. 에이, 그 정도로 아프다고? 생리통은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생리 시작했네? 하고 넘어가시지만 어떤 분은 이거 응급실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릅니다. 정말 아프거든요. 자궁이 수축하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강력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게 많이 나오면. 배를 막 쥐어짜는 느낌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 두통까지 덤으로 오기도 해요. 여기서 잠깐 남성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생리통이 어느 정도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성분들이 그 아랫 부위에 세게 맞으셨을 때 느끼는 그 통증.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 정도의 통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리통이 심하면 순간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쓰러져 있고 싶은 그 느낌이에요. 물론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심한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그 통증이 몇 시간씩, 심하면 며칠씩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그걸 참으면서 학교 가고, 회사를 가고, 육아를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자, 박수. 자, 2번째, 예민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해? 이 말. 그냥 마음속에만 두세요.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2개 주요 호르몬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게다가 테스토스테론까지.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 5% 정도 남았을 때 모든 게 느려지는 것처럼 몸도 마음도 에너지가 최저점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귀찮고 감각에 민감할 수 있어요. 이건 호르몬이라는 화학 물질의 역할 때문이에요. 자, 3번째. 피곤한 건 너무 당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실제로 몸에서 피가 철철철 나가고 있잖아요. 헌혈하고 나면 어때요? 피곤하시죠? 그걸 매달 겪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다 철분도 같이 빠져나가니까 빈혈 증상까지 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남성분들의 겨울 생존 가이드를 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세요. 생강차, 대추차, 따뜻한 보리차도 좋아요. 레드 라즈베리 잎차라고 해서 통증 완화에 꽤 도움이 되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정보를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차가운 음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게 자궁 수축을 좀 완화시켜줘요. 이거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크 초콜릿을 준비하세요. 특히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 일반 밀크 초콜릿 말고요. 다크 초콜릿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기도 해서 이게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거든요. 게다가 설탕 함량이 적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락내리락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핫팩, 찜질팩.
요건 필수템입니다. 배에 올려두면 따뜻해지면서 통증이 확 줄어들어요. 핫팩을 딱 준비해서 주시면 눈에서 하트 뿅뿅 나옵니다. 그리고 도움되는 영양제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 철분. 생리 중에는 피와 함께 철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빈혈 증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분제나 자연 그대로 철분이 들어간 소내장 파우더라든지 육류도 좋아요. 이 기간에 먹거나 복용하시면 피로감과 어지러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생리량이 많은 분들은 필수. 그 다음은 오메가3인데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생리 중에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 다크초콜릿 안에도 있지만 좀 부족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추천드리는데 아무 형태가 아니라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좋습니다. 근육 이완 효과가 있고 또 흡수도 잘 돼서 자궁 수축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줄 수 있어요. 생리 1, 2주 전부터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연. 생리통이 심한 분들에게 특히 더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포스타클란딘. 그러니까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그네슘과 아연 같이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진통제. 생리통이 심하면 너무 참지는 마시고 진통제 한두 알 정도 드셔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매달 진통제를 꼭 챙겨 먹어야 할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다. 이건 단순히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 난소 낭종 같은 근본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생리통이 심한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산부인과 방문을 권유해주세요. 일단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매달 이렇게 아픈 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병원 한번 가볼까? 같이 가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전달될 거예요. 저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금지된 멘트를 알려드리자면 왜 이러실까? 예민하네 오늘? 뭘 그런 것 같고 짜증내. 오버하지 좀 마. 절대 노노예요. 노.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많이 힘들겠다. 자기 뭐 필요한 거 없어? 오늘은 푹 쉬어. 내가 다 할게. 이렇게만 해주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 남자친구, 남편, 남동생, 오빠입니다. 자, 겨울은 5일에서 7일 정도 지속되는데 힘든 시기지만 힘내세요. 곧 봄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될 거예요. 자, 다음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한 7일차부터 13일차까지 약 일주일이 황금기예요. 봄을 떠올려 보세요. 벚꽃도 피고 따뜻한 햇살에 피크닉도 가고 싶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 그 기분. 이 시기를 저희는 골든타임,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기에는 에스트로겐이 쭉쭉쭉 올라가요.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활력소 같은 건데 이게 올라가면 피부가 점점 맑아지고 윤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머릿결도 좋아져요. 찰랑찰랑해져요. 그리고 에너지가 점점 폭발합니다.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사교적으로 변해요. 지금 제가 봄이거든요. 보이시죠? 그리고 집중력과 기억력도 올라가고 추진력도 올라가요. 일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뭘 해도 좀 술술 풀리는 느낌. 오늘 뭐 할래? 라고 물어보시면 yes. 뭐든지 좋아. 다 하고 싶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난자를 품은 난포가 자라는 중이에요. 성숙하는 중이에요. 몸이 배란을 준비하면서 나 지금 건강해. 매력적이야. 라고 외부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임신을 계획하든 안 하든 몸은 본능적으로 준비합니다. 이때 우리 남성분들한테 드리는 팁은 부탁하고 싶을 때 이때 부탁해보세요. 웬만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기. 그리고 중요한 대화는 이때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 댁에 같이 갈래? 내 친구들 모임에 나랑 같이 나가줄래? 이거 하나만 사도 될까?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Trust me. 저를 믿어보세요. 그리고 데이트 약속 잡기도 딱 좋아요. 새로운 레스토랑이라든지 전시회, 주말, 여행 계획이라든지 뭐든지 좋아요. 그리고 사진도 좀 많이 찍어주세요. 점점 예뻐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본인도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때 점수 따보세요. 그리고 활동적인 거 같이 해보세요. 함께 등산이라든지 뭐 운동, 자전거 타기, 새로운 취미 시작한다든지 에너지가 넘칠 때니까 뭐든 오케이 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미래 계획 세우기도 좋아요. 이 시기에는 창의력도 올라가서 여행 계획이라든지 인테리어 구상이라든지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딱이거든요. 아셨죠? 꼭 활용해보세요. 다음, 봄이 절정에 달하면 뭐가 올까요? 뜨거운 여름이죠. 한 13일에서 14일 차부터 17일까지 약 3일에서 5일 정도의 짧지만 강렬한 시기예요. 이 시기가 바로 배란기입니다. 난자가 톡 하고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순간 자체는 배란일 하루이지만 그 주변 기간을 배란기라고 해요. 여름을 떠올려 보세요.
뜨거운 태양에 모든 게 활력으로 넘치는 느낌. 이 시기는 여성의 한 달 중 진짜 최고 정점이에요. 에스트로겐이 정점을 찍어요. 그 놀랍게도 테스토스테론도 올라갑니다. 살짝. 여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있답니다. 남자들에 비해서 양은 적지만 매우 큰 역할을 해요. 이게 올라가면 자신감이 폭발해요. 그리고 생식력이 최고예요.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자연의 신비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 여성은 더 매력적으로 변해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이때 목소리 톤이 약간 높아지기도 하고 좀 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톤으로 변하죠. 그리고 페로몬 분비도 증가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매력 신호예요. 그리고 옷차림에 외모에 더 신경 써요. 더 화려거나 아니면 조금 노출을 원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신기한데 얼굴이 조금 더 대칭적으로 보여요. 붓기가 빠지고 상대적으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좀 더 유연하고 매력적으로 자신감 있게 우아하게 걷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지금 임신하기 좋은 시기야. 나 무지 건강해. 라고 무의식적으로 남성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수천 년 진화의 결과입니다. 자연의 지혜가 놀랍지 않나요? 여름 시기의 특징이 나 뭐든 할 수 있어의 마인드와 에너지가 폭발하고 잠도 덜 자도 나름 괜찮아요. 그 사교성도 올라가서 때로는 아이가 이로 잠깐 변하기도 해요. 그걸 느끼셨는지.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비교적으로 더 좋아하고 파티나 모임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성욕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름에 활용할 가이드는 우리 남성분들 가장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는 시기니까 같이 즐기세요. 데이트를 좀 더 특별하게 계획해보셔도 좋고요. 로맨틱한 저녁 식사라든지 야경을 보러 가시던지. 하지만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피임은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니까. 책임감 있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쉽지만 여름은 좀 짧아요. 뜨거운 태양도 영원하지 않듯이 바로 가을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을입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조금만 더. 대략 17일차부터 28일, 29일차까지 약 2주간이에요. 가을을 좀 떠올려보세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날씨는 선선하지만 뭔가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감성적이게 되고 옆구리도 시리고 이 시기가 바로 그 유명한 PMS 월경전 증후군 혹은 생리전 증후군 영어로는 luteal phase라고 해서 황책이라고 하는데요. 몸이 임신이 안 됐구나를 깨닫고 다시 겨울 준비를 하는 시기죠.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배란 후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확 올라갔다가 임신이 안 되면 뚝 떨어져요. 에스트로겐도 이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세로토닌,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도 감소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떨어지면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 혹 올라갔다가 급추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시기가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어요. 자, PMS 증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신체적인 증상을 봤을 때는 가슴이 좀 붓고 아파요. 잠깐만 스쳐도 되게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몸 전체가 붓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좀 수분이 차서 체중이 한 1, 2kg 정도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고 정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통이나 편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진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뾰루지나 여드름이 나기도 해요. 특히 턱 라인이나 이마에 올라와요. 그리고 피곤함도 막 몰려와요. 아무리 자도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도 생길 수 있어요. 호르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욕이 크게 변해요. 특히 단 거, 짠 거, 탄수화물이 막 당깁니다. 그 정서적인 증상을 봤을 때는 우울감이 막 몰려와요. 아, 나 왜 이렇게 쓸모없지?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짜증도 확 늘어요. 평소엔 괜찮은 일들이 엄청 거슬려요. 그리고 불안감도 증가합니다. 별일 아닌데 걱정이 많아져요. 그 눈물도 쉽게 나옵니다. 광고만 봐도 울컥해요. 저 조금 심한 편입니다. 그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하거나 공부할 때 좀 머리가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1분 전에 웃다가 갑자기 울 수도 있어요. 우리 미친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민해져요. 작은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서 많은 남성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왜 그래?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 근데 실은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 때문입니다. 호르몬 때문이라고요. 뇌에서 화학 물질들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별거 아니라는 걸.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래서 야, 생리전이야? 라는 말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이 말은 지금 너 정상이 아니야. 네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처럼 들려요. 설령 정말 PMS 때문이라고 해도 지적하는 순간 더 화를 돋굽니다.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술을 마시면 어때요? 평소보다 감정적이게 되잖아요.
웃다가 갑자기 울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일에 욱하기도 하고 막 욕 나오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의지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알코올 때문이잖아요. 가을 시기의 여성은 이 호르몬이라는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차이점이 뭐냐? 술은 본인이 선택해서 마시지만 호르몬 변화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의 가을 생존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들. 또 예민하게 구네. 생리 전이야?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어? 진정해. 이 말 들으면 더 진정 안 되는 거 아시죠?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겨울 때와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겠다. 이해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해줄까? 나 저기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불러.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일단 그냥 들어주세요. 막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남성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이해해요. 왜냐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때 우리 여자들은 보통 해결책보다는 공감을 원해요. 그랬구나 하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물론 해결책을 원하는 여성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거리를 두되 필요하면 언제든 올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집안일을 좀 도와주세요. 뭐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청소기 돌리기 같은 거 쉬어, 내가 할게. 이 행동이 천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음식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단 거 당기니까 초콜릿 사줘야지, 아이스크림 사줘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설탕과 지방이 함께 많이 든 음식, 즉 일반 밀크 초콜릿이라든지 뭐 초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떡볶이, 뭐 양념치킨,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지만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기분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악순환의 고리를 경험하시는 거죠. 여성분도 그렇지만 여러분 남성분들도. 마치 빚내서 쓰는 거랑 비슷해요.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초콜릿은 일단 다크 초콜릿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주세요. 뭐 고구마, 단호박, 밤도 좋고 뭐 블루베리나 딸기도 좋고, 또는 바나나나 사과와 땅콩 버터라든지 뭐 아몬드 버터라든지 조금 더 건강한 초이스들. 그리고 빵 같은 경우에는 사워도우나 발효식 빵, 그리고 오트밀도 만들어주셔도 좋고, 또는 조금 더 건강한 저탄수화물 뭐 쿠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그리고 세로토닌 생성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바나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밥 많이 먹고 싶다, 뭐 탄수화물 당긴다 하시면 평소보다 식사량을 더 늘려주라고 하세요. 이건 몸이 진짜 필요해서 먹고 싶은 거거든요. 오히려 이 기간에 다이어트가 아니라 잘 드셔주셔야 돼요. 단백질 포함해서. 그리고 또 영양제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여기에서도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형태. 이것도 PMS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입증됐어요. 그리고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서 생리통 예방에도 좋고 근육통에도 좋고, 그리고 두통 완화에도 좋고요. 수면의 질도 개선해줘요. 그리고 비타민 B 콤플렉스, 특히 비타민 B6가 PMS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로토닌 생성에도 관여해서 기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이나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오메가3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물론 영양제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같이 찾아보시고 이런 게 도움 된다던데 같이 알아볼까? 사줄까? 제안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뭐 캘린더나 어플로 함께 생리주기를 공유하거나 체크해보세요. 요즘 앱들도 많은데 파트너의 생리주기를 입력해두면 아, 다음 주가 가을이구나, 이번 주말이 봄이네? 이런 걸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비가 가능하겠죠. 다크초콜릿, 핫팩, 영양제, 혹시 모를 진통제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 주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대해주시는 거죠. 이게 진짜 센스예요, 여러분. 여자친구나 아내 혹은 동생이나 누나가 너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센스 있는데? 하면서 감동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을은 약 2주 정도 지속되고, 이게 첫 1주는 괜찮을 수 있는데 생리 일주일 전부터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겨울, 생리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의 사계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이거 알아가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걸 왜 알아야 하냐? 단순히 내 파트너의 기분 맞춰주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존중과 사랑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매달 호르몬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도 학교 가고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하고 육아하고 일상을 살아가요. 여성은 사춘기부터 폐경 완경까지 약 40년간 매달 대략 450번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것도 때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좀 놀랍지 않나요?
진짜 여성을 이해한다는 건 너 지금 PMS구나 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건 챙겨주고 말없이 안아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봄, 여름 되면은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면 돼요. 엄청난 에너지를 또 가져가실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고정 댓글에 월경주기 사계절 표를 드릴게요. 이거 출력하셔서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한번 붙여두세요. 함께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놀라운 사실은 모르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본인의 몸에 대해서, 여성의 사계절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알아가시고 알려주세요. 감동받으실 거예요. 정말.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봄, 여름에는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마지막 보너스 팁. 생리주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28일, 29일 평균이지만 24일에선 35일도 정상이고 심지어 21일이나 40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건강 상태, 수면, 식습관에 따라 불규칙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자친구 아내는 생리를 안 하는데 피임약 먹고 있는데 자궁내 장치를 하고 있는데 모든 여성이 규칙적인 생리주기를 경험하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피임약을 복용 중이실 수도 있고 피임약은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이 사계절의 변화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PMS 증상 이런 게 약하거나 거의 없을 수 있고 하지만 여전히 미세한 기분 변화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대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주기가 매우 불규칙하거나 몇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또 모유 수유 중이거나 임신 중이신 분들도 있겠고 또는 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다이어트, 과도한 운동으로 생리가 멈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갱년기가 가까워지면서 주기가 불규칙해질 수도 있고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 어때? 컨디션 어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계절에 패턴이 없다고 해서 호르몬 변화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패턴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파트너와 함께 그 사람만의 패턴을 찾아보세요. 요즘 유난히 피곤해 보이던데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런 세심한 관심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주기가 너무 불규칙하거나 몇 달 동안 이렇게 변했다면 산부인과 방문을 권유해 주세요. 걱정하는 좀 마음으로. 자, 기억해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계절은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모든 여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거죠. 중요한 건 이걸 막 패턴을 외우다기보다도 파트너를, 여자친구를, 아내를, 동생을, 누나를 관찰하고 대화하고 공감하는 자세예요. 오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의 연애, 결혼 생활은 물론이고 직장 동료, 가족, 친구 관계에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여성건강, 월경건강 코치 리사였습니다. See you soon!